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동곤 청양군수와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요. 네.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마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청양군에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재원 부담을 보면은 국비가 40%, 도비 30%, 군비 30%예요. 네. 근데 이제 도비 부담 비율을 놓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돼서 1년에 540억, 2년이면 1,080억이죠. 네. 매월 45억씩 지역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저는 이 목적이 있거든요. 왜 이 정책을 하느냐는 인구 소멸지역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네.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회복 이게 그 가장 큰 목표거든요. 네. 그를 통해서 인구를 증가하고 또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지역의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하자 그런 취지예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20일 지난해 10월 20일 발표 이후에 네. 한 940명 정도 인구가 늘었어요. 아마 이제 이 2월 말부터 우리 군민들한테 지급이 될 텐데 네. 지급이 되면 우리가 당시에 목표했던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양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중요한데요. 네.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2023년도 12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 분양이거든요. 또 사업 착수하는 게 문제인데 네. 다 아시겠지만 국내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색이 그렇죠. 돼서 사실은 이 시행사로 PF를 일으키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산업다리가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 수혜예요. 어느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업의 입지 수혜를 우리가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보상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 유치가 핵심이 될 텐데요. 청양군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우리 청양군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기업 입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 우선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네. 좀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 청양만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펴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프리미엄 기숙사를 건립한다든지 또 산업단지 내에 상생지원센터 건립 등 이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데 네. 지난해 11월 우리 청양 일반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100대 투자 유망 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지금 많이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은 업종별로 기업 유치위원회라든지 투자협력관 등을 통해서 네.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양군 최대 현안인 지천댐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천댐을 공론화와 대안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네. 지천댐 문제를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2024년도 7월에 정부에서 전국에 14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중에 지천댐도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요. 저는 그 댐이 발표가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역의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한다. 그 입장은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이제 댐이 이제 그 발표되고 그 진행 상황을 좀 보면은 찬성과 반대 측에 이제 서로 자기 입장도 주장하는 뭐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군수는
이 싸움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 군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될 입장이지 어느 한쪽에 서서 우리 군무가 싸울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었고요. 지금도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반 나뉘어 격화되니까 저는 환경부에 여러 가지 7가지 요구를 했어요. 네. 저는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똑같은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환경부의 입장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청양군은 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청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 또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와 복지의 문제 이렇게 3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청년회를 선포하고 청년정책에 집중을 하고 그 뒤로부터 청년정책을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뭐 그 행정의 각 분야가 다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히 좀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산업단지. 그다음에 우리가 민선 7기, 8기 동안에 4개의 돛단위 공공기관을 유치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골프장, 파크 골프장 유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와 관련돼 있고 또 청년 뭐 그 누구나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청년 쉐어하우스 뭐 아파트 임대했을 경우에 뭐 그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청양읍의 182세대, 정산의 16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청년의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문화 복지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청춘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내일 이웃센터라든지 청년 그 힐링센터를 그 기공식을 했는데 그곳에 청년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청양군이 청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만큼은 아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5년 연속 청년 헌정 대상을 받을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청년 정책을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그 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양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특성상 뭐 일시에 이렇게 막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주시하는 거는 농촌에서 몸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청년농에 대한 유입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원이나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기 자본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 12헥타 정도 스마트 우리 영농 현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임대를 통해서 청년분들이 천착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관광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청양군의 정책 방향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1,15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청양 칠가포, 또 천장호, 장곡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대한 특화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칠가포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칠갑타워 그리고 스카이워크를 개관했거든요.
아마 그곳은 하루에 1,000명 이상, 한 달에 한 3만 명 이상이 방문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청양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더 부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칠가포 야간 경관을 조성을 하고 있고, 네. 또 수변 캠핑장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전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는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네. 또 골프장도 들어오고 바코장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 관광의 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또 숙박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칠가포 주변에 관광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콘도를 잘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분야를 통해서 그런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청양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어르신 복지 정책도 좀 중요할 텐데요.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고령자 복지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이 아닌 청양은 다돌봄 체계는 이 복합적인 그 행정으로 또 정책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가족, 건강, 먹거리, 마을, 또 이동, 생활 이런 등등을 다 융곱합한 그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9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저는 이거거든요. 돌봄이라는 게 노인들만이 아니고 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거든요. 어린 애기에서부터 뭐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내가 어디에 살든 이런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청양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기본적인 취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특색 있는 그런 정책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네. 경로당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밀키트 또는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140개 경로당에 공급을 했거든요. 금년에 200개 경로당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네. 또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노인 돌봄의 어떤 하나의 그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부르면 달려갈 심부름꾼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행복 택시 또 농어촌 무상 버스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잘 엮어서 다듬어서 정말 다 돌봄 체계를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또 청양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농업은 투 트랙 하고 있어요. 대농 또는 중소 영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네. 대농은 이 유통 마케팅 쪽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양에 3개 농협이 있는데 이 3개 농협이 이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배 정도의 판매액을 뭐 200억 이상 했으니까요. 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영세농을 위한 푸드플랜 정책이에요. 뭐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대띠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 8개 시설을 네. 가지고 있고, 또 대도시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고 학교급식, 공급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좀 잘 다듬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영농할 수 있는, 또 소비자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청양만의 농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지난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하면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텐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면 이제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오픈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16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부터 보육 성장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장소인데,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꾸 지역에서 많이 육성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사회적 경제도 크게 막 이윤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공동체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 이익도 관련이 있지만 그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70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거든요. 네. 2019년도에 28개 정도였었는데 지난해까지 86개 기업으로 급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잘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정말 기업 입지 수요를 우리가 잘 확보를 해서 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장 큰 우리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546억 금의 정산통합 활력타운을 제대로 유치를 했어요. 그게는 이제 복합타운은 금년도에 3월쯤이면은 준공이 되는데, 그 외에 정산의 탁구부가 초중고 탁구부가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 전용 체육관도 짓고, 또 어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 같이 하잖아요. 그 숙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숙소도 짓고 또 창업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우리 실업팀도 청양군 실업팀도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정산이 이 탁구의 새로운 메카로 저는 부상할 것이다. 국가대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청양군이 민선 7, 8기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비롯해서 4개의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골프장, 또 파크 골프장, 또 행복놀이센터, 정선의 복지타운, 이런 사업들이 쭉 진행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금년도에 다 건물에 올라가고 이제 오픈을 합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정말 금년에 그런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 이것이 청양의 미래 성장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푸드 플랜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과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잘 융복합해서 우리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마부정제의 모습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잘 달려서 우리 청양군이 정말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가 되도록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청양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서 함께 해 주십사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